6번 볼게요. 6번에 있는 보기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가나 바로 놀아볼게요. 자, 보기를 고려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인데 일단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역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역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막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표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적인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이 같이 공존하면은 요거 자체가 이제 모순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역설을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니까 요 관련해서 봅시다. 자, 시에서 역설은 모순되는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이면의 관념이나 태도를 부각하는 표현 방식이다. 여기까지 일반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표층적 역설이 돼요. 표층적 역설. 표층적인 역설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뭐야? 드러나는 역설이에요. 그죠? 드러나는 역설인데 반대되는 의미나 이미지의 충돌을 통해 통면을 변화시키고 자, 얘는 보이는 거니까 대놓고 이미지에 충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충돌. 아까 얘기했던 플러스적인 부분과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대치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심층적 역설은 상식적 관념과 어긋나는 진술을 통해 자, 그럼 심층이라는 거는요. 이거 대놓고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인식과 다르게 말하는 거죠. 그쵸?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자, 인식과 다르다. 통념적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거는 드러나는 것으로 이 두 역설은 식구나 시행 차원에서 구현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얘는 뭐예요? 시의 완전히 내부에서만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와 달리 구조적 역설. 자,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죠? 구조적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구조적 역설은 발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역설로 시의 자, 거기 동그라미 전체적인 상황과 충돌하는 진술. 자, 그럼 얘는 구조적인 거니까 전체로 봐야 돼요. 그죠? 전체 상황과 충돌한다. 역설이 디테일하게 가자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역설을 활용하여 알 수 없어요는 자, 대상의 실제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 여기만 봐. 알 수 없어요래. 야, 알 수 없대.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을 바탕으로.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이 제목은 그런데 그럼 여기에 대한 존재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뭘 알 수 없다면서 얘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대상을 추구하려는 열망을 새롭게 생성해가는 화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령을 위한 연가는 삶을 구속하는 기성의 질서. 거기 위치 삶을 구속하는 기성의 질서. 그럼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구속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벗어나 삶을 능동적으로 가꾸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자, 기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기성. 옛날 세대 혹은 딱 틀이 갖춰진 그런 세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아시는 작품들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나 한계령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고 역시 없는 걸로 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일단은 우리 지금 작자가 한용운이잖아요. 자, 얘 하면 바로 갖고 갈 수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뭔지 아세요? 님의 침묵 하면서 이제 아마 뭐가 나왔을 거야. 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이게 막 세 가지로 나눠진다, 막 요 얘기가 있어.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죠? 네. 뭐 있어요? 자, 얘는 보통 어쨌든 님이든 아니면 님과 거의 비슷한 대상들이 하나가 꼭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세 가지로 해석이 됐었을 거예요. 뭐였어요?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근데 이 말은 뭔데? 확실하지가 않아? 그럼 셋 중에 한두 개라도 던져봐요. 뭐 있어요? 아이씨, 안 되네. 자, 일단 님은 처음에는 이제 연인이겠죠? 그냥 가장 통상적으로 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자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만약에 기억이 안 나셨다면 지금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기억이 나신다면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님에 대해서 연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옛날에 내신하셨을 땐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거예요. 뭐, 요 같은 경우는 뭐 절대론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이라 가지고 말 그대로 시에 대한 내용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을 거고, 뭐 조국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면 아마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기억나시죠? 스물스물 이거 기억나셔야 돼. 그죠? 이거 1학년 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서 이제 현실 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자, 우리가 절대자라는 건 뭐냐? 얘가 뭐 하는데? 한용운이 원래 불교신자란 말이에요. 그죠? 불교신자에 처음 들어봐요? 그건 아니시죠. 그죠? 아니야? 뭐 기독교 신자야? 자, 그래서 절대자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일단 부처로 나오니까 보통 얘의 삶을 기반으로 했을 때 부처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이랑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들은 이제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외부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하실 때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얘는 당연히 내부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 얘기 알 수 없어요. 뭘 알 수 없어. 근데 시 내용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자체에서 역설이 드러나는 거라서 자, 이것도 우리가 구도적 역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기준으로 갖고 가신다면요.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자, 매우 조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조용한 상황. 그 다음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짓입니까? 자,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 뭐 있어요? 파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파문. 이 파문이라는 뜻이 뭐예요? 파문 뜻 뭔지 알아요? 파문.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있어요. 근데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딱 퍼져나가죠. 이게 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있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오동잎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뭔가 조용한 흐름 속에서 뭔가 갑자기 영향을 일으키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파문을 통해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오동잎 같은 경우는 이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영향이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존재가 지금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했으니까 당연히 누구야? 나는 이미 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다고 했죠. 요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요 셋 중에 하나.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라는 식으로 의문형 어미가 지금 생겨났죠. 근데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도 있죠.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 다음에 누구의 입김입니까? 누구의 의미입니까? 라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혹은 의문형 어미 말고도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도 바꿔볼 수가 있겠죠.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자, 일단 장막 끝에 검은 구름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부정적인 상황. 근데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그럼 일종의 뭐예요? 우리가 부정적 상황에서도 뭘로 보이는 거야? 얘 존재가 희망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희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희망적인 존재. 얘는 누구의 얼굴입니까? 근데 대신 얘는 푸른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는 감각적으로 시각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예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자,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푸른 이끼랑 예탑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푸른 이끼랑 자, 얘네들은 공통점이 뭔 것 같아? 이끼라는 게 언제 생겨요? 그냥 방치해두면 생기는 게 이끼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자꾸 불안해. 이런 게 되게 뻔한 어휘인데도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럴까 좀 불안해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알면 다행이지만, 아시죠, 이게? 자, 요 포인트를 봤을 때, 시간이, 오래 흐르는 거죠. 그죠? 오랜 시간 동안,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자, 유유의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끼입니까? 이것도 이미 답이 정해져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향기란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후각적 심상이 드러난 거고요. 그죠? 그럼 요거 부분 통해서 자, 이제 알 수 있는 것들. 감각적인 심상을 통해 시상을 전제하고 있다, 그죠? 이것도 갖고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가지고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이 노래도 마찬가지 청각적 심상 들어갔으니까 옆에 그냥 청각적으로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의문형 어미가 반복이 되면서 감각적 심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뭐 되게 길게 나왔지만 이렇게 비유가 된 저녁 노을은 뭐 누구의 시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닥 큰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자, 요 부분 포인트를 좀 보셔야 돼요. 자, 뭘 보셔야 되냐면 타고남은 재. 타고 남은 재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다시 기름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자, 타고 남았다라는 거는 결국 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소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죠? 소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럼 기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얘를 통해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는 생성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적인 부분이고 얘는 그럼 플러스적인 부분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어요? 역설로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맞죠? 역설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지의 뭐 대립이나 그런 거랑 다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과 다르게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심층적인 역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보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이 보통 역설이 나오면 강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섯에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득불입니까? 그러니까 요 생성이라는 부분, 오히려 이 생성이 뭐가 생성이 된다는 거야? 님에 대한 나의 어떤 열망. 그러니까 뭐 보고 싶다 혹은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요런 상황인 거잖아. 오히려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나에게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런 부분에서 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용운 시 자체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보통 한용운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포인트랑 역설적인 부분들 되게 많이 나오니까 요 두 포인트만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좋겠죠? 우리가 물론 얘에 대한 배경 지식을 모르더라도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게 정상이지만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고는 계시면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그런 포인트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자, 한계령을 위한 연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한계령이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아마 강원도 쪽에 있는 그런 이제 대관령 뭐 비슷한 요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자,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자, 일단 한겨울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계속 병역도 나왔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부정적인 계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은 추우니까. 그쵸? 근데 그 밑에 한계령쯤 넘다가 뭐 하고 있다? 폭설을 만나고 싶대요.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이 겨울에 나타나는 어떤 폭설을 만나고 싶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대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한계령을 넘고 있는데 폭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장의 대관령처럼 막 이제 도로가 막 복잡하고 막 차로 다니기도 존나 어려워. 근데 거기서 이제 폭설이 일어나. 그럼 얘 어떻게 돼? 갇히죠. 고립되죠. 그죠? 자, 얘 부분, 요걸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고립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폭설을 통해 고립. 그럼 얘는 뭐야? 고립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혹은 단절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어요. 자, 이걸 원한다라는 것은 이 한계령 너머에 어떠한 세상이 있겠네, 그죠? 어떠한 세상이 있을 텐데, 그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겨울이라는 게 분명 마이너스 계절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얘가 폭설에 갇혀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얘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을 찾아가느냐 법석이지만, 자, 여기서 지금 뭐야? 자동차들. 자, 일단 나는 이걸 하길 원했어요. 그럼 얘랑 대비되는 부분이 이제 누군 거야? 자동차예요. 자, 자동차들은 뭐 하고 싶자?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탈출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나랑 어쨌든 대비되는 거니까 얘네 이 자동차들조차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일단 뭐가 나왔어? 한계령의 한계. 뭐야, 이거 언어 유희겠죠. 너 딱 봐도 너무 노잼이야.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옆에 있는 부분들 묶였으면을 봐야 되는 거죠. 묶였으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야? 고립되고 싶고 단절되고 싶다는 소문이 다시 한번 드러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적인 인식이 확실히 드러난 부분이 그 밑에 있습니다. 오, 눈부신 고립. 그죠? 영탄법이 드러나면서, 자, 고립이라는 것 자체를 뭐라고 했어? 눈부신이라고 한 거 보니까 여기도 역설적 표현 드러난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사방이 온통 휜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자, 동화의 나라가 지금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한계령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얘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동화. 그죠? 동화의 나라라고 했어. 그죠? 맞죠? 자, 그 이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도 묶이고 싶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내가 아예 단절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부정적이다. 현실이 부정적이니까 여기는 이제 오히려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상적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은, 자, 날이 어두워졌다고? 날이 어두워졌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날이 어두워졌어.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부정적인 현실로 볼 수 있겠죠, 일단. 자,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하지만, 이게 딱 일반적인 인식이죠. 우리가 어둠이 들이우게 되면 당연히 두렵고 공포로 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자,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리지는 않으니, 이랬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헬리콥터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일반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 구원의 존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대요. 그럼 이걸 이제 헬리콥터를 잘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럼 이게 뭘까? 제가 아직까지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얘기들을 아직은 안 했어요.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대충 언제일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어쨌든 이상적인 거야. 현실은 너무 나한테 억압되고, 아까 기성세대라고 했어요. 기성세계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대충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80년대에 해당하는 어떤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독재정권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여기서의 헬리콥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구원에 대한 구원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걸 일종의 국가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의 세상에서. 그죠?
요거랑 연결시킬 때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된다.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그럼 이 헬리콥터가 하는 행위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드러났듯이, 자, 먹이를 뿌린다고 했었어. 그럼 여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겠죠. 근데 그 밑에 부분을 보셔야 얘가 왜 헬리콥터를 거부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자,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그럼 뭐야? 얘네가 원래는 뭐야? 포탄을 뿌려대던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원래 죽음의 이미지에 가깝단 말이야. 원래 죽음을 몰아가던 존재였는데, 근데 먹이를 준다고 하니까 이 두 분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순이 일어나니까 얘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중성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런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난 어떻게 하겠다?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이중성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는 거기에서도 거부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그럼 여기서 축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고립되고 단절된 이 상황을 축복이라고 표현한 거겠네요. 됐나요? 자, 5번 볼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기억부터. 기억이 지금 뭐야? 파문을 내이며 떨어지는 오독잎 요 부분이죠. 자, 발자취와 결부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은 수직의 파문을 내며 떨어지는 오독잎은 자신의 길로 곧게 나아가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를 환기한다. 그치? 영향을 주는 친구니까, 그쵸?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연결시킬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이 뭐야? 그 향기 부분입니다. 자, 노래와 결부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은 돌뿌리를 울리며, 여기 죄송합니다. 푸른 이끼에 예타비를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긴 세월 동안 이어져던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죠? 긴 세월 동안 있었던 그 분이랑 있으니까 연결될 거고요. 3번. 자, 노래와 결부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은 돌뿌리를 울리며 흐르는 작은 시내는 대상과의 마주침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존재. 그러니까 시내가 노래랑 연결된 거니까 충분히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리을.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요 부분인데 뜻밖의 포스터를 만난 자동차들이 제 구멍들을 찾느냐 법석이라는 것에서 돌발 상황에 마주쳐 제각기 빠져나가기에 바쁜 사람들에 대한 뭐만 보시면 돼요. 부정적 시선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 5번. 자,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와 결부해보면 여기 뭐야? 거부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거부하겠다는 얘기고 자비롭게 골고루에는 고통받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대상의 숭고한 행위. 자, 뭐가 틀렸어요? 은혜를 베푸는 것까지 많은데 숭고한 행위보다는 이중적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6번에 자, 선지부터 볼게요. 자, 1번 가의 제목은 알 수 없어요이지만 누구에 관한 반복적 물음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것은 미지의 상태일지라도 대상의 실제를 확신하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는 구조적 역설이다. 그치? 제목과 이 시의 전체 부분이 연결을 해봤을 때는 원래 알 수 없어요인데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구조적 역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가의 타고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는 통념에 어긋나는 심층적 역설을 활용함으로써 거기까지 맞죠?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심오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정확히 연결되니까 여기는 맞는 부분이겠고요. 3번 나의 눈부심 고립, 나 부분이네요. 나 부분. 자, 긍정적 느낌을 환기하는 시어로 부정적 상황에 나타내는 시어를 수식했다고요. 눈빛이 고립이니까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플러스적으로 꾸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표층적 역설이 맞겠네요. 화자가 세상과의 단절을 갈망하는 이유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어쨌든 난 뭐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단절되고 고립되고 싶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나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과 까만 포탄이 구성하는 표층적 역설은 일단 요거부터가 틀렸죠. 역설인지 잘 모르겠어. 그죠?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의 충돌을 통해 젊음과 죽음에 대한 독자의 통념을 변화시키려는 의도. 야, 통념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얘는 뭐야? 막 괴롭히려고 여기 있으니까 통념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5번. 나에서 폭설로 고립된 부정적 상황을 화자가 오히려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구속하는 기성의 질성에서 벗어날 기회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부각하는 구조적 역설이겠다. 네, 요거는 맞는 말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디 하실 거냐면요. 232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작품 같은 경우는 자, 둘 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뭐냐? 자, 여기 보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번 문제. 자, 당대 현실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을 알레고리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말한 내용 뒤에 감춰져 있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병산육곡은 정치적 혼란기에 벼슬에 나가지 않고 평생 향촌에 머물렀던 작가가 극심한 당징의 상황을 지켜보며 지은 작품이에요.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정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탄탄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고시7은 자,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몽민간의 자세를 중시하던 작가가 자신을 총애하던 임금이 승하한 후에 반대파의 음모로 유배에 처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자, 고시7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첫 번째는 몽민간의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유배를 당했어요. 자, 몽민간은 뭐랑 연결되냐면은 자, 백성의 약간 이제 민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몽민간이에요. 여기도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처럼 창작의 배경이 분명하게도 불구하고 이 두 작품은 알레고리의 특성으로 인해 다의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가 일단 요 부분은 확실히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죠. 그쵸? 이거를 이제 몽민간 입장에서 보는지 유배당한 나의 입장으로서 보는지에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본문 바로 들어가 볼게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쉽습니다. 네. 구분하기 쉬울 거예요. 처음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북이라 구치 말고 빈천이라 염치 마라. 우리 구든 염이든 몰라도 문제가 없잖아. 보통 일반적인 시가에서는 북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고, 그죠? 가난에 대해서는 그래 좋게 생각하려고 하잖아. 그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이라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빈천이라고 해서 싫어하지 마라.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인생 100년의 한가할사인의 것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100%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여기 보기 기준으로 보면 향촌에 있겠네요. 그쵸? 향촌이랑 어쨌든 자연이랑 좀 연결되는 지방 같은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백구야 말지 마라. 너와 만기 하오리야. 자, 만기 뭐라고 했어요? 속세일을 잊어버리겠다. 너와 같이 잊어버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물아이체만 적어주시면 끝나겠네요. 그럼 별로 어려운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곡도 마찬가지예요. 자, 천심절벽 섰는 아래, 그러니까 절벽 섰는 밑에 장강이 흘러가다 단순히 풍경 묘사를 하고 있는 뿐이에요. 그래서 백구로 벗을 삼아 어조생이 늙어가니 이거 어부도 뭐 워낙에 자주 나오는 소재니까 그렇게 어려울 부분이 전혀 없죠. 그쵸? 그 다음에 구어라 세간 소식은 나는 몰라오너라. 어쨌든 간에 나는 지금 속세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피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연의 풍경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속세에 대해서 내가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보리밥, 파, 생채를 양 맞춰 파 생채가 뭔 맛이냐? 파채 생각하면 되나?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양 맞춰 먹은 후에
모재를 다시 쓸고 북창하에 누웠으니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보리와 파생채는 그냥 뭐 소박한 음식, 모재는 그냥 뭐 소박한 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북창하에 누웠대. 그럼 나는 아직 지금 뭐야? 되게 한가로운 상황인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눈앞에 태공부운이 오락가락 하노라. 자, 태공부운이 뭐야? 그냥 구름이 오락가락한다. 그냥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네요. 나의 행위를 밝히고 자연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자, 공산리 저 가는 달에 혼자 오는 저 두견아라고 했어요. 두견아라고. 보통 우리가 두견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랑 연결이 가능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두견이나 뭐 속적새 뭐 이런 거. 얘네들은 보통 어떤 이미지랑 연결이 돼요? 슬픔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슬픔과. 그리고 동시에 두견아 울지 마라고 했으니까 얘는 말을 건네는 방식도 같이 넣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야림 한연의 그게 아니네. 자 낙화 광풍에 어느 가지 의지하랴. 자 낙화 광풍이 뭐라고 했어요? 거센 바람에 의지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거센 바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어요. 그쵸? 얘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의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뭐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보기에 있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랑 연결시켜 본다고 이 부정적 상황은 어떤 정치적 상황이랑도 연결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백조야 한하지 마라 네 곳 서로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요. 자 백조 보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백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새들입니다. 얘 보고 지금 울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 울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리고 나 곧 뭐라고 했어요? 나도 똑같이 어떻다? 서러워한다고 했어요. 나도 서러워하고 있대. 그러면 이 얘기는요. 나와 요 백조 간의 감정이 같은 거니까 이제 요거 부분은 우리가 뭘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감정이입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쵸? 이 둘 간의 감정이 같으니까요. 그쵸? 됐어? 왜 쌉소리를 안 하면 되게 표정이 어두워지시죠? 저번 주에 그렇게 이제 감정이입들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8년 아까워서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막, 진짜 무슨 남일이 아니라 내일인 것 마냥, 네, 얘기를 하시던데.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저 밑에, 어디 갔냐. 오곡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곡 보시면요. 저 까마귀 짖지 마라, 이 까마귀 쫓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안 되는데, 자, 밑에 야림 한연의 날조차 저물건을. 여기서 또 뭐라고 했어요? 차가운 연기에 날조차 저문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뭐로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상황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그죠? 근데 밑에 가엾을싸 편편 고봉이 갈 바 없어 하노라. 지금 고봉이라는 말이 나는데 이 고봉이라는 뜻이 지금 봉황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봉황 같은 경우는 뭘로 변환이 가능하냐? 혹시 짐작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봉황. 봉황이라는 건 어쨌든 전설의 새란 말입니다. 그죠? 왜? 전설의 포켓몬이야? 그러면 왜 우는 거야? 뭐가 웃긴 거지? 어느 포인트가 웃긴 거야? 내 얼굴이 그냥 웃긴 거야? 8년 지난 그 나의 그 태도가 안타까워 보여요? 어쨌든 여기서 봉황은 뭘로 해석해 주냐면은 임금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네, 임금을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얘가 지금 갈 바 없어 하노란다는 건 뭐예요?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방황을 하거나 혹은 고통을 받고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랑 연결시키면 돼요? 이런 정치적인 혼란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임금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서산에 해 져간다 고깃배 떴단 말인가 주간을 들러매고 심리장사 내려가니 연화수삼 어촌이 무릉인가 하노라. 뭐 어려운 부분이 없겠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있고 어쨌든 간에 낚시를 하러 가는데 뭐야 어촌이 뭐 같다고 무릉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난 자연에서 즐기고 있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부분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정약용 같은 경우는 보통 고시를 접하는 게 이제 7이 아니라 8 부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8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그 어떤 조그만 새가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데 너 왜 집에도 못 가고 집에 왜 있지 못하냐 얘기했을 때 자꾸 누가 내 황새가 뭐 날 쪼고 뭐 뱁새가 자꾸 뭐 뱀이 와가지고 내 집 털어간다는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네,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뜻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탐관오리 때문에 그러니까 탐관오리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을 표현한 거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마는 매달린 꼭지가 없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대상이 하나 나왔는데, 자, 부평초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가 없대요? 뿌리가 없어서 지금 뭐하고 있대요? 끌려다닌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얘 자체가 순환을 겪는 존재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자, 이 존재로 봤을 때 요 두 부분을 해석하시면은, 자, 목민간일 때의 어떤 태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 고통받는 존재는 누굴까요? 아까 방금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백성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뭘로 볼 수 있냐? 자, 유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 자신이 있는 거겠죠? 맞죠? 나 자신, 그죠?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줘. 부평초가 요런 존재로 해석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목숨은 비록 붙어있지만, 자, 더부살이 신새처럼 가냘프기만 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죠. 자, 연잎은 너무 괄시를 하고 행체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똑같이 한 모산에 살면서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자, 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지금 뭐예요? 연잎과 행체죠. 그쵸? 그러면 이 괴롭히는 친구,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탐관오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뭘로 바꾸실 수 있을까?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 그 보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대파가 되겠죠. 반대파로 있는 애가 유배를 가게 됐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닥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2번 볼게요. 12번. 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일곡의 북이라 구치 말고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제6곡의 어촌이 무릉인가 한어에 담긴 인식과 연결된다. 그치? 북이라 구치 말고, 나 어쨌든 빈천을 즐기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자연 친화적인 표현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 2번 제1곡의 빈천이라 염치 마라에 대한 지향은 제3곡의 보리와 파생채, 그 소박한 음식이니까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죠. 3번 제1곡의 한가에 쌓이는 것에 다닌 점선은 제3곡의 북창하에 누운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그치? 한가한 부분이 누워있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할 거고요. 자, 4번 제1곡의 백구야 날지 마라에 나타난 경계심. 자, 이거 경계심 맞냐 애초에? 내가 얘랑 뭐 하겠다고 했어? 속세를 잇겠다고 했으니까 경계심 자체가 일단 틀렸죠. 그 다음에 제4곡의 배조야 하나지 마라에 나타난 질책으로 있다. 이 질책이라는 게 뭐야? 혼내는 거잖아.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죠. 그죠? 부분 다 틀렸고요. 자, 5번 제1곡의 망기하오리라에 담긴 다짐은 제2곡의 세간소색에 관심 두지 않는 태도로 구현된다. 이 망기라는 것만 자체가 속세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니까, 네, 여기 세간소식이랑도 연결이 되겠죠. 이게 관심 두지 않는 부분이랑. 자, 그 다음에 14번에 있는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읽었으니까. 자, 자, 근데 A랑 지금 나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자, A가 지금 뭐야? 5곡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작품의 창작 당시 당쟁이 극심했음을 고려하면은 까마귀가 짖는 가운데 갈 바 없어 하는 편평 고붕은 조정의 혼란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금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고통받고 있는 임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작가가 정치적 혼란기에 살았음을 고려하면은 야림 한연의 나이조차 저물어서 갈 바 없어하는 편편공부의 모습은 어지러운 시대 상황 앞에서 막막해지는 작가의 내면. 그치?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3번. 작가가 목민관의 자세를 중시했음에 주목하면은 부평초를 괴롭히는 연입과 행체는 백성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지방관을 나타낸 것. 탐관오리랑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4번. 작가가 자신을 총애하던 임금이 승하하자 유배에 처하여 이 작품을 지었음에 주목하면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둥둥 떠들려는 부평초의 모습은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여 위기를 맞은 작가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죠? 자, 5번. 작가가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데 관심이 깊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은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는 자신이 민심을 얻지 못하는 데한 한탄이라기보다는 탐관오리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 볼게요. 실시간 처리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배치 처리는 월간 매출을 구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뭐야? 쌓아놨다가 한 번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실시간 처리는 메일 중 광고성 메일을 걸러내는 것이나 신용카드 거래든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것처럼 결과를 즉각 도출하는, 뭐 이건 둘이 차이는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 한 번에 하냐 실시간으로 하냐. 그죠?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들이 생성되어 쌓이는 빅데이터는 그 생성 규모로 인해 직접적인 자리 배치가 불가능해서 자, 먼저 실시간 처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오겠네요? 실시간 처리가 나오겠죠. 그쵸? 자, 빅데이터에서 실시간 처리는 데이터의 생성 속도보다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를 위해 물 흐르듯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연산 대신에 자, 뭘 기준으로 한다? 간단한 연산들을 늘여놓아 여러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는 이제 스톰이라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SNS 게시글인 피드들을 통해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 스톰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우리 두 가지만 알 수 있겠네요. 스톰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SNS에서의 어떤 특정 반응이라고 했죠. 그렇죠? SNS에 있는 반응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방식이 스톰이라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사들 중 A사와 B사의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해야 될 때, 자, 각 피드에는 하나의 제조사에 대한 반응만 있다고 가정하자 스톰은 피드들 중에서도 스마트폰 관련 피드만을 스파우트에 실시간 공급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자, 가장 처음 과정이 뭐라고요? 자, 처음에 스파우트라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뭘 받는다고 했어요? 스마트폰 관련해서만 받는다고 했죠? 그죠?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파우트는 데이터에서 필요한 항목들만 추려서 정해져 있는 형태로 튜플을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요 부분에서 뭐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튜플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겠죠? 튜플이 생성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항목값 1, 항목값 2와 같은 형태를 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갖고 가려면은 뭐야? 사용자, 내용, 시각, 생성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피드에서 필요한 항목들로만 튜플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 중에서 몇 개만 추려서 갖고 가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는 피드의 내용에서 반응을 확인해야 하므로 내용과 같은 형태의 튜플로 삼을 수가 있다. 스파우트는 이 형태로 생성한 튜플을 첫 번째 볼트들 모두에 각각 전달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튜플이 생성됐고 그 다음에 요 생성된 거를 어디다 전달? 첫 번째 볼트에다가 전달한다고 했어요. 전달한 역할까지가 어디에 대한 역할? 스파우트에 대한 역할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왜? 괜찮아요. 뭐 이거 작업복이에요, 작업복. 뭐 이거요? 뭐 얼마 안 해요. 왜? 뭐 이거? 네. 이거 나 옛날에 살 때 한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그게 산 거 같은데. 그러고 몇 년 쓰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보통 가디건은 그래도 2, 3년까진 괜찮아. 왜 뭐 그렇게 막 유행 타는 그런 게 아니니까. 강민철도 그거 좋아해요. 제 이해 강민철
그 형 얘기하지 말아요. 박태감 들어요? 왜? 잘생겼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갈매초보다 김승희도 잘생긴 피가 누가? 자, 나는 없었다고 한다. 내 얘기는 없었다고 한다. 그럼 꺼져 그러면. 근데 다람쥐 닮았어요. 다람쥐 닮았어요. 나는 팬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오, 약간 다크서클 때문에. 이 다크서클 심해가지고 피부 약간 어두운데 다크서클도 심으면 되지. 요즘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요? 요즘 화장품을 좀 바꿨더니 나쁘지 않,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예. 비싸고 좋네. 비싼 건 안 써요. 그냥 종류별로 많이 쓸 뿐이에요. 여러 가지를.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당연히 토너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뭐 에센스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면은 예? 그거 끝나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병원을 갈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거기다가 이제 다 이게 이제 기본이 끝났으면 이제 세럼 한번 발라주고 그다음에 아이크림 발라주고 그다음에 코팅을 마지막으로 수분크림을 해주고 선크림은 안 바르세요? 이제 나갈 때나 그럴 때는 하겠죠. 오늘은 파운데이션도요? 그거 할 때도 있어요. 막 입술도 발라. 뭘 못 봤어? 네. 발라요? 못 봤어 한 번도? 네. 선생님이 바르는 거야? 발랐어요. 한 번 정도는 했었을 걸? 근데 지금은 진짜 그냥 없는데. 지금은 없어. 갑자기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신기하다. 선생님 그거 없지? 올리브영 틴트 상단에 바르는 거예요? 거기서 색깔 추천 받아가지고 그 바르긴 해요. 에? 왜요? 립밤이 아니라요? 립도 있어요. 야, 틴트도 있냐고요? 틴트는 없고요. 립밤만 있어. 예, 그냥 색 좀. 좀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여기도 쓰는데 여기 다니는 애. 그 이상한 애 있잖아요. 약간 머리 약간. 영민이? 그 약간. 얘 여기 있던 애? 장훈. 필터 맞는 그 립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가요? 이렇게 욕이 나온다고? 이렇게 뒷담화가 들어간다고? 걔네들 오늘 안 왔어요. 응? 왜 안 왔어요, 걔네들? 시험 기간. 어디가 다녀요? 서현. 난 사람 걸러. 아니 왜 개인의 그런 행동을 가지고 보편화를 시키는? 아니 잠옷은 좀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쌤. 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세트로. 또 솔직히 아니 근데 서로 만날 때 앞에 보니까 스커트 아니고 뭐야? 그냥. 그냥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그렇게 딱히 없어가지고 벗고 오지만 아니면 남들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의 어떤 옷을 입지 않다면 별 신경 안 쓰는 타입이라 그럼 벗고 오지만 마세요. 그러지만 하면 돼요. 그럼 좀 눈이 좀 이제 약간 좀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미풍양속에 위배되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자 우리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디부터냐? 여기까지 얘기했고 요게 첫 번째 볼트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볼트는 간단한 연산이나 함수를 거쳐 다음 경로의 볼트들로 투프를 출력하거나 산출한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스파우트로부터 투프를 전달받는 첫 번째 볼트들은 자 필터가 두 개네요. 그쵸? 자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 스마트폰 관련해서 A사가 있었고 B사가 있었으니 당연히 두 번째 있는 첫 번째 1번 볼트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항목이 나눠진다는데 당연히 뭐야? A사에 대한 스마트폰 그죠? 그 다음에 B사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맞죠? 자 그러니까 자 출력되지 않은 나머지는 삭제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C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둘 다 들어가거나 이러면 삭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볼트는 긍정 처리 볼트와 부정 처리 볼트이다. 긍정 처리 볼트는 좋아요, 추천함과 같은 긍정적 의미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개수를 세고 해당 튜플이 어느 경로에서 온 것인지를 확인하여 A사 혹은 B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해당 개수만큼 기록을 한다. 부정 처리 볼트는 싫어요, 비추천의 단어를 세어 마찬가지의 작업을 한다. 각 볼트들은 각기 지정진 작업을 마친 후에 스톰에 처리 완료 신호를 보내고 다음 튜플을 기다린다.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자,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들도 또 어떻게 전달을 해? A사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거고, 그죠? B사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자, 요 부분들을 2번 볼트에 대해 전달을 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항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난리가 나죠? 오늘 외모비하 당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A사랑
자, 비사로 나눠지기 하는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야겠죠? 어떻게 바꿔야 돼? 얘도 하나 더 갖고 와야 돼. 긍정인지, 부정인지. 얘도 마찬가지, 긍정인지, 아이고, 부정인지.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면 요게 스톰이 끝인 거야. 안 어렵잖아. 구조 존나 쉽지 않아? 아닌가? 쉽잖아. 아니야? 자, 일단 여기서 스마트폰만 걸러. 아니야? 왜? 어려워? 왜? 뭐가? 어려워? 뭐지? 여기서 한번 걸러. 그럼 전달해가지고 회사로 나눠. 그다음 회사로 나눈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또 다른 항목들 긍정인지 부정인지 나눠준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나왔던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하면 끝인 거잖아. 구조 존나 쉬워요. 왜? 왜? 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말도 못하게 하네 이제? 이제 얼굴도 못생긴 게 아니라 이제 이제 뭐야? 얼굴만 못생기긴 얼굴도 못생기고 이제 말도 못생기다 이런 건가? 기분이 안 좋네요. 네. 예, 됐어요. 이제 영혼 없는 리액션 그만 듣고 싶어요. 됐어요. 예. 너한테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좀 화가 날 것 같아. 너 영혼 없는 거 너무 뭐. 저게 더 매기는 거 아니냐? 나쁘지 않은 건 대체 뭐냐? 그게 머리가 너무 웃겨요. 삭발을 하는 게 나을 것 어? 같아요. 이미지 내시는 삭발. 네. 너무 나 머리가 진짜 잼민이 같아요. 헤어스타일. 원래 탈색을 하는데 무슨 색으로? 원래 했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브라운으로? 블루 계열로 많이 했었어요. 밴드를 뭐냐 그 밴드 푸사 당황했어요 보고. 그게 뭐죠? 머리가 노랬어요 갈색. 그 탈색 그 색깔 빠지면 그렇게 되죠. 원래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탈색에 대한 얘기도 제가 나중에 말할 게 있지만 어쨌든 탈색을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예, 그래서 상해가지고 이제 약간 이러다 나 탈모 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만둔 지가 좀 오래다. 검은 머리 선생님 머리예요? 네, 그리고 내 머리 조금 뭐 가발? 뭐 뜯어줘? 잘 있어, 괜찮아. 약 잘 먹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헤어지면 안 돼요? 옛날에 했었어. 어떤 계열이지? 애쉬 핑크 뭐 이런 거 했었어. 왜 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방황 시절에? 아니? 방학실 언제 얘기해줄 거예요? 일단 이건 하자고. 이건 하자고. 이건 하고 가자고. 응. 자, 아유 어디부터 가야 돼? 그래서 아무튼 스톰에서는 이와 같이 각기 다른 볼트들이 서로 연결되어 경로들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튜플의 흐름인 스트림이 형성된다. 이처럼 스파우트를 시작으로 볼트들이 스트림으로 연결된 구조를 토폴로지라고 한다.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가는 거야? 1번 볼트, 2번 볼트에 여기서는 연결점이 이렇게밖에 안 돼 있잖아. 이걸 그냥 뭐라고 한다고? 이거 자체를 스트림이라고 한다고요. 뭐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냥 단어가 이런 거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토폴로지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되고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폴로지는 여러 형태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튜플들은 가급적 이론 단계에 제거하는 토폴로지일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쵸? 걸릴 거 되게 빨리 걸러주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요. 자, 어디 보냐. 이 6번 문제 한번 보자고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A가 뭐였냐? A가 스파우트일 거예요. 그쵸? B가 이제 볼트예요. 요거에 대한 이해예요. 자, 첫 번째부터. 자, A와 B는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맞냐? 왜? 입력받는다고 했어? 자. 아닌 것 같아요. 꺼져. 왜 아닌데? 왜 아닌데? 맞는 것 같아요. 왜 맞는데? 맞으니까. 뭔 소리야? 자, 이거 딱 두 가지만 볼게요. 자, 얘는 애초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요?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요? 스마트폰 관련한 정보를 입력받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볼트는 뭐야? 스마트폰 관련한 것 중에서도 뭐만 받는 거야? 피드백만 받는 거잖아. 맞는 건가? 틀렸죠? 여기서 지금 구분한다고 했잖아. 구분한 다음에 생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범위가 다르지. 응. 저기보다 좁아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응. 대박. 이 영혼 없는 리액션 진짜 나 이거 너무 싫어 진짜. 너 F 같아. 너 약간 너 F 맞지? 너. T가 근데 한
맞아. 근데 F 특 뭔지 알아? 영혼 있는 리액션. 영혼 없는 리액션. 근데 영혼 있는 척 겁나 함. 맞아요. 야, 맞아. 이러면서. 잘하시네요.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지. 근데 왜? 아니야. 하이라이트는 F였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 더블샷에 밑에가 없지 않아? 그니까요. 거의 끝물쯤에 나왔어. 아 그럼 나 이념이 어. 생겼으니까요. 끝물쯤에 나왔어. 내가 알기로는 하나 빼고 다 달랐어. 응, 하나 빼고 다 달랐어. ISTJ였나? ISTJ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팀은 잘 맞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가. 다 맞나요? 저 그때 ENTP였어요. 어. 그랬는데,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요. 여러 가지로. 일단 E랑 I 일단 안 맞죠? 그 다음에 S랑 N 안 맞죠? 그 다음에 P랑 J 안 맞죠? 예. T만 맞는 거예요? T만, 그거만 맞았죠? 근데 F? 쉽지 않아요. 사진 있어요? 핸드폰에? 그거요? 몰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메모리 이런 거 뒤지다 보면 있겠죠? 뒤지다 보면 있겠죠? 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굳이? 응. 자, 아무튼 다른 거 계속 볼게요. 밑에 2번. 자, A와 B는 튜플의 흐름이 스트림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쵸? 여기 스파우트랑 여기 1번 볼트, 2번 볼트 이렇게 다 합쳐서 스트림이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에서 A로 튜플이 전송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역으로는 못 가잖아. 순차적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죠? 4번. 한 가지 형태의 튜플을 사용할 경우에는 A도 하나만 필요하다. 자, 그럼 뭐야? 한 가지 형태, 튜플 뭐였어? 뭐 예를 들어 내용만 들어간다 쳐. 우리가 스파우트에서 여러 가지 튜플을 생성해가지고 항목들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잖아. 뭐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써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산출한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려고 할 때, 자, B를 사용한다. 그치? 여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나머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한다고 했었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자, 8번 볼게요. 아우, 벌써부터 이제. 이건 좀 재밌어요, 문제가. 예. 맞아요. 좀 어려워요. 예. 자, 보기는 미끌의 스톰을 활용하는 사례이다. 그냥 딱 봐도 풀기 싫죠.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야, 옳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옳은 거예요. 자, 신용카드 거래 중 이상 거래의 여부를 탐지하여 실시간 처리를 하려고 한다. 자, 튜플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거래 여부,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다음에 가맹점 위치, 결제 시각, 결제 금액의 형태를 띈다. 볼트는 가에서 바로 이루어져 있고 스파우트와 연결된 첫 번째 볼트는 가와 나이다. 그렇겠죠. 가와 나가 비슷한 맥락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재 온라인 X 서울, 그 다음에 13시 100과 오프라인 Y 부산 13시 10분 1000만이 입력되어 모두 결제 승인 처리된 상태에서 곧바로 다음 튜플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첫 번째 거는 지금 처리가 된 거죠. 그 다음 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 볼트에서 사용한 함수는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가에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이 있었다. 그러면 뭐야? 다로 넘어가고, 근데 다에서 지금 내용이 뭐가 있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직전 승인된 오프라인 거래와 비교할 수 있을 때 30분 안에 타 도시에서 결제한 경우. 자, 지금 가가 오프라인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 30분 만에 타 도시에서 결제가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지금 뭘로 보낸다고요? 바로 출력한대요. 바로 출력. 근데 이제 뭐가 되냐면 사용자의 직전 승인된 오프라인 거래야. 그러면 사용자가 똑같아야 돼. 그렇죠? 여기서는 뭐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X랑 Y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럼 뭘 기준으로 가냐? 같은 사용자인데 30분 안에 타 도시에서 결제 가능하냐? 자, 서울에서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30분 뒤에 부산에서 결제. 뭐야, 뭐 씨발 자기 철도 부상 뭐 이런 데 가고 있는 거야? 초전조차 이런 거 간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상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로 보내? 바로 보낸대요. 그죠? 맞죠? 바로 보낸대요. 자, 요게 만약에 O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타도시에서 결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바. 근데 바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소라고 돼 있어요. 그쵸? X인 경우에는 뭐로 보낸다? 마에다 보내면 돼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뭐야? 승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하나가 일단 하나 끝났어. 요거 하나의 필터링이 끝났어요. 그쵸? 자,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야? 나예요. 자, 나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결제입니다. 자,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뭘로 옮긴다고 했어요? 라로 출력한다고 했어요. 자, 요 라로 보내버리는데, 자, 라에서의 조건이 또 마찬가지 뭐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연제 직전 승인된 온라인 거래와 비교할 수 있을 때,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네. 같은 사용자일 때, 직전과 비교했을 때 1000배 이상의 금액이 결제된 경우. 자, 1000배 이상의 금액입니다. 요 금액이 결제된 경우에는 뭐야? 똑같이 취소시키면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야, 나 쿠팡에서 뭐 10,000원짜리 뭐 냄비를 하나 샀다고 쳐봐요. 근데 갑자기 금액이 10,000,000원대가 있어요. 냄비가 1000개가 오는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럴 땐 취소를 해주고요. 네, 그렇지 않을 때는 마찬가지 다시 이제 마로 넘어가서 승인을 하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였고요. 자, 그걸 기준으로 다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현재 바에서 마지막으로 처리 완료로 신호를 보낸 상태이다. 라기에는 지금 뭐야? 앞에 있는 튜플들이 별 문제가 없었어요. 뭐 중복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처리 완료가 안 됐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자, 이미 처리된 온라인 X 서울 13시 100은 나, 다, 마의 순서로 이어지는 스트림을 따라 이동한다. 전 뭐만 보면 돼? 순서만 확인하면 되는지. 자, 온라인 거래니까 뭐야? 나에서 뭘로 갔어요? 다가 아니라 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마로 가겠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됐으니까 첫 번째 거래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데이터 하나 있었잖아. 기존에 앞에 그 보기에 있는 데이터 있었잖아. 그지? 안 보고 왜 얘기하시냐고요.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감안할 때 매월 배치 처리를 해도 X와 Y의 월간 결제 총이익 추이를 분석하기는 힘들겠다. 뭐, 야, 이거를 배철 처리를 안 해더라도 이게 실시간 처리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죠. 그쵸? 이거는 너무 쉬운 선진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제 4번, 5번이 문제일 겁니다. 이게 뭐야? 다음 튜플이 오프라인 Y 부산 13시 20분 얼마야, 씨발. 150이네요. 네, 150만이네요. 150만이라면은 이 튜플은 나에 전달되는 것은 물론 다와 마에서 전달되겠다. 자, 일단 이거 어떻게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어떻게 갖고 와야 될까? 이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이제 오프라인이고 부산이고 사용자가 Y예요. 그 다음에 150만이에요. 자, 일단 오프라인이니까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1번 볼트에 우리가 이걸로 따지면요, 얘가 오프라인이고 얘가 온라인이죠? 맞죠? 결합되어 있다고 했잖아, 볼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스파우트에서 얘한테 보낼 때 얘네 둘 다 들어갈 수는 있죠. 얘네 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선 승인이 되고 여기선 필터링이 되는 거겠죠. 다음 뒷풀로 이동할 때 여기 들어가는 것 같지? 맞죠? 그 다음에 다와 마에도 전달되겠다. 자, 그러면은 얘는 애초에 무슨 거래니까? 오프라인 거래니까 다가 되겠죠? 그리고 얘 취소해야 되나요? 승인 취소해야 돼? 온라인만 취소하는 거다. 이 같은 건 타 도시에서 30분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똑같이 부산이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이죠. 금액대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오프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승인이 되는 거죠. 그럼 나, 다, 마로 전달되는 게 맞네요. 4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튜플로 온라인 Y 서울 13시 15분 그 다음에 백신만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 데이터 하나랑요 온라인 X 부산 13시 25분 만이 연이어 처리된다면은 이에 대해 X만 승인 알림을 전송받겠다. 자,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Y였어요. 그죠? Y였고 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지금 바뀌었네요. Y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차피 처음 결제하는 거니까 금액이 어찌됐든 간에 그닥 상관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온라인 X 부산
자, X가 지금 어느 처음에 뭐 했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친구인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뭐야? 온라인이에요. 그다음 부산 13시 25분 만이야. 근데 처음에 뭐야? 처음에 얘가 13시에서 뭐야 100만큼 구매를 했었잖아요. 그죠? 100만큼 구매를 했었는데 뭐 온라인이니까 이제 뭐야 지역은 상관 안 해도 되는 거죠. 지역 상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13시 25분에 만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몇 배예요 그러면은? 직전 결제를 기준으로 갔을 때 100배죠? 100배인가요? 그죠? 100배니까 굳이 얘가 취소할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이에 대해 X만 승인이 되는 게 아니라 X도 되고 Y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어려웠나요? 재밌어요? 재밌니? 만 원. 어? 만 원. 뭐라고? 만 원. 진짜 이런 것도 몰라요? 아, 못 들었어. 제대로 못 들었어. 만 어. 원. 아, 망원이라고? 말씀 먼저. 아이, 그걸 제가 모르겠냐고요. 응? 아, 그걸 제가 모르면 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만은 뭐예요? 만화의 만이에요? 맞죠? 그 망원이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는 뭐 죽을 망자, 그러니까 망자할 때 나오는 그 망자인데, 당연히 죽으면 망하지. 이렇게 생각. 그럴까요? 뭐가요? 안 그럴 수도 있죠. 아, 저승세계가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볼게요. 일단 가봅시다. 이거 별로 안 어려워. 괜찮아. 할만해. 자, 우리는 어떤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일 때 그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무엇일까? 라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은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란 자, 거기 밑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행위로 그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음이 전적으로 행위자의 좌우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니까 뭐야? 한마디로 스스로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의지에 관한 전통적 입장, 하필 기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겠죠.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대안 가능성 원리를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를 가리는 기준으로 삼았다. 자, 한마디로 이게 뭐냐? 이는 다른 대안적인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스스로 결정하여 행한 어떤 행위가 곧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라는 원리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전통적 입장이 있었어요. 네, 전통적 입장에서는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이 뭐가 가능한 거에 대안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 경우에 결정하는 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야 여기 청순한 스타일이 있고요. 그 저기에 귀여운 스타일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 둘 중에서 내가 어쨌든 얘가 아니면 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안이 가능한 거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의 입장에 따르면. 아, 얘의 입장에 따르면 얘의 입장에 따르면 그럼 뭐 그래 뭐 차은우가 있고 송강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이거 다 뭐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죠? 이게 자유의지라고요. 됐죠? 얘가 이 전통적 입장에서 그랬다고요. 됐죠? 이제 여러분들의 최대한 맞춰봐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로지 이제 제가 누구한테 집중되면 항상 저는 저에게 집중돼 있어가지고 그런 예시들을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입장이 뭐가 있냐면요. 요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프랑크푸르트에 따르면은 그냥 프랑크라고 적어줍시다. 뭐 굳이
거창하게 적을 필요 없으니까요. 그죠? 예에 따르면은 대안 가능성 원리는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잣대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대안에 대한 행동을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말하는 건 일단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요. 대안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예 없어.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가능한 경우야. 한마디로 내가 대안을 해야 될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자유의지로. 이런 경우가 뭐냐? 왜? 뭐야? 계속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여자친구가 아주 내 이상형에 아주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얘랑 지금 사귈까 말지 지금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난 사귀기로 생각을 일단 계획은 짜놨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장인어른이 약간 무슨 어디 뭐라고 해야 돼? 어디 격투기 막 이런 거 막 한때 막 격투기 졸라 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걔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나 로프로 막 묶어가지고 야, 너 내 딸이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이러면 일단 대안이 이제 다른 대안은 선택할 수 없죠. 일단 선택했다 어떻게 했대?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잖아. 근데 봐봐 근데 그 여자인 친구는 내 이상형이야. 오히려 좋아 되는 거잖아. 그럼 그죠?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을 못 하더라도 내 계획은 원래 얘랑 사귀려고 했었어. 그러면 어쨌든 자유의지가 들어간 거 맞죠?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강제로 사귀려고 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나는 계획을 하고 있었으니까.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거기서도 이제 얘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좀 존나 재미없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자, 합리적인 행위자 P는 원래 행위 X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여기서 봐야 될 건 계획하고 있었다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 Q가 P를 위협하여 행위 X를 강제하였다. 너 내 딸이랑 결혼해! 씨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를 하지 않는다면은 Q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게 되므로 그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행위 X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P는 Q의 위협에 따라 X를 행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밑줄, 자신의 원래 계획에 따라, 원래부터 하려고 했다니까. 거기에 따라 자의에 의한 결정으로 X를 행하였다. 그렇다면 P의 행위 X는 결코 강제에 의한 행위는 아니죠. 원래 그러려고 했으니까. 맞죠? 얘 입장에서야, 얘 프랑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요. 오케이?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라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P는 X 이외의 다른 행위도 선택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말했던 뭐야? 대안할 수 있는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자, 이 발레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실제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는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임을 보여준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를 토대로 어떤 행위가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다른 행위가 가능했는지가 아니라 행위를 야기한 원인이, 자, 행위자의 통제 범위, 그러니까 계획 안에 있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행위자의 통제나 결정 없이 위협과 같은 외적 강제나 중독 같은 심적 강박과 같은 내적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자유의지의 행동이 아닌 것이다. 뭐라고? 중독돼서 하는 것도 자유의지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자, 나아가 프랑크푸르트는 먹고자 하는 욕구처럼 어떤 행위를 원하는 욕구인 1차 욕구와, 자, 첫 번째, 얘가 말하는 부분들 중에 1차 욕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1차 욕구가 단순히 뭐라고요? 행위를 원하는 거래요. 예를 들어 그냥 지금 집 가고 싶다. 이게 1차 욕구인 거죠. 그죠? 딱 나올 때 됐잖아. 지금 집 가게 때 됐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1차 욕구를 갖기를 원하는지에 관한 반성적 욕구인 2차 욕구를 구분하였다. 그럼 2차 욕구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반성적 욕구라고 돼 있어요. 말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1차 욕구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죠?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1차 욕구를 갖기를 원하는지에 관한 반성적 욕구. 그러니까 2차 욕구는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거에 대한 욕구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에 따르면은 1차 욕구 중에서 단순히 바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행위를 실제로 일으키는 강력한 1차 욕구가 곧 의지이며, 자, 그러면 얘가 행위를 원하고, 뭐야? 이제 행위를 진짜 하려고 했어. 행위를 한다면은 여기서 의지로 진화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1차 욕구의 실행에는 2차 욕구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치? 실행을 하면 이게 의지가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얘를 실행하려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2차 욕구도 연중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2차 욕구 중에서는 1차 욕구가 실제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상태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뭐야? 실제로 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야? 이때 그 이사는 약물에 관한 1차 욕구를 갖기를 원하지만 의지로서 갖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 약물에 관한 욕구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물 중독 환자에게 그 약물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행위를 안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 매드 사이어티스트야? 막 미친 새끼야? 아니잖아. 그죠? 그거 아닌 이상은 안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에 의하면은 어떤 1차 욕구를 의지로서 갖기를 원하는 2차 욕구를, 자, 이걸 의지로 갖기를 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2차 의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1차 욕구랑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걸 실제로 의지를 갖고 싶다라는 게 1차 의욕인 거야. 이러한 2차 유혹에 부합하는 의지를 실제로 가진다면은 그 의지가 바로 자유의지이다. 가령 열심히 운동하려는 1차 욕구에 대한 2차 이욕이 있고, 그에 따라 열심히 운동하려는 1차 욕구를 실제로 의지로서 가지면, 그러니까 뭐야, 집 가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뭐 진짜 집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의욕이 생긴 거예요. 됐죠? 그 됐잖아요. 의지를 진짜 갖고 있으면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가셔도 돼요. 그죠? 가도 되겠죠? 그리고 그 의지에 따라 행하는 운동은 자유의지에 행하는 행위다. 이와 같은 프랑크푸르트의 논의는 나를 나로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기회 주는데, 그에 따르면 나의 본질은, 자, 여기 봐봐요. 합리적 이성에 작동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가 바람직한지에 관한 반송에 기초한 2차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지가 중요한 거지, 얘가 합리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즉 인간은 2차 유혹에 의해 인격을 형성한가는 존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의외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쉬운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과 니은이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할 질문은, 자, 지금 전통과 프랑크 둘 다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1번.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행위의 원인이 자유의지일 수 있는가? 맞을까 아닐까? 둘 다 자기가 결정을 해서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자신의 결정이 필요한 거잖아. 전통적이든 프랑크든. 그죠? 그럼 이거 1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4번. A에 관한 이해가 적절한 겁니다. 자, A가 아까 뭐였어요? 그거. 내가 이미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불가능한 어떤 대안이 없을 때, 이것도 자유의지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겁니다. 자, 그럼 1번을 먼저 볼게요. 자, P가 Q의 위협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유에서 X를 행하였다면은, 프랑크푸르트를 따를 때 P가 해야 한 X는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이다. 자, 일단 위협을 고려했다면 애초에 합리적일 수가 없죠.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죠? 선택지가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1번은 아니겠네요. 그쵸?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 잘 모르겠어. 1번? 1번 좀 어려워? 괜찮아? 응. 자, 2번. Q의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P가 원래 계획대로 X를 행하였다면은, 프랑크푸르트를 따를 때 P가 행한 X는 자유의지지. 그치? 그냥 한 거잖아.
이거 원래 계획대로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건 맞겠죠? 3번. Q의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P가 스스로 계획을 수정하여 Y를 행하였다면은 프랑크푸르트를 따를 때 P가 행한 Y는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가 아니다. 근데 계획을 수정해서 한 거잖아. 그럼 맞죠, 얘는. 자유의지죠. 그죠? 4번. Q가 X 대신 Y를 행하도록 P를 위협하였고, 그 다음에 그 위협에 의해 P가 Y를 행하였다면은 대한 가능성 원리를 따를 때 P가 행한 Y는 자유의지가 아니지. 이거는 얘가 원래 X 하기로 했고 X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Y를 하면 더 이상 자유의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5번. Q가 X를 강제하는 대신 Y를 행하도록 P를 설득하였으나 P가 원래 계획대로 X를 행하였다면은, 자, 그럼 계획대로 밑줄 쳐주고 대한가능성 원리를 따를 때 P가 행한 X는 자유의지에 대한 행위. 그럼 지가 생각하는 대로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갑과 을은 공이 중독성이 강한 약물 가에 중독된 사람. 갑과 을은 다 누구라고? 중독됐대요. 약물에 중독된 사람이래요. 그래서 갑은 가의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는 데 기여하는 1차 욕구들을 의지로서 갖기를 원하고 있다. 일단 갑은 그렇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대? 극복하지 못하고 가에 이끌려 이를 취했대요. 약쟁이네, 씨발. 자, 근데 이와 달리 을은 가에 어떠한 2차 욕구도 갖지 않고 있다. 을은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했어. 어쨌든 둘 다 약쟁이네요. 자, 1번 기준으로 보면요. 자,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 갑이 가를 취한 행위는 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2차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1차 욕구에 의한 행위라는 점에서 의지에 의한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의지랑 자유의지는 달라요. 자유의지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얘가 1차 욕구에 대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의지는 있는 행위예요. 자유의지가 없을 뿐. 중독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렸고요. 자, 왜 죽으려고 그래? 왜 죽으려고 그래? 자, 그 다음에 2번. 을이 가를 취한 행위는 가에 대한 어떠한 반성적 욕구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행위라는 점. 그치? 을은 그냥 지 꼴리는 대로 했잖아. 그죠?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행위가 아니다. 의지는 맞죠. 그냥 의지만 있고 자유의지 없다고 했었잖아요. 갑은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가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치, 그 의욕은 가지고 있었잖아. 의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약을 하게 됐죠. 그죠? 4번. 을은 가에 대한 1차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를 취했다는 점에서 가를 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자, 자유의지랑 정확히 다른 겁니다. 자, 5번. 갑과 을은 모두 내적 강제에 의해 가를 취했다는 점에서 가에 관해 자유의지에 대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제가 틀렸다고 했었죠. 내적 강제성이 뭐여서 중독도 포함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 잘 쉬시고요. 31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을 같이 보내게